오늘의 플러스 알래스카 LNG 사업 우리 입장에서의 득실을 따져봅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돈입니다. 예,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우리와 일본의 자금을 확보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먼저 보시기에요. 알래스카에 있다는 그 LNG 사업 우리가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뭐 지난해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투자를 하는지 마는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이게 천연가스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찾아서 생산한 다음에 얘를 우리 한국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생산한 곳이랑 얘를 배로 운송을 하게 되면 LNG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가스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건 해안가에 또 있게 돼서 그러면 생산지는 더 북쪽에 있고 예. 앵커리지 근처에 해안가로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네. 거기에 또 LNG 설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성립이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이제 주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뭐 기간이 좀 단축은 될 수 있지만 또 이게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마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비용 문제나 아니면 이게 시간이 또 길어지면 비용이 코스트 오버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사업성에서는 이미 이제 기존에 있던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이미 검토를 하고 철수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한 건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선에서는 경제성이 있고 어느 선에는 없다.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추운 지방에 또 극한의 지방에서 생산해서 이걸 가져오는 건 통상적으로 코스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성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 운영했었을 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어야지만 경제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 가스 시장은 그 원유 시장이랑 좀 달리 돌아가서요. 네. 가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예.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생산을 하면은 예. 어디엔가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꾸 아시아 쪽에 그 LNG를 구매할 의향을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게 그게 확보가 돼야 예.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놓고 네. 그다음에 가서 또 지하에서 생산 개발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천연가스 LNG 가격이 유가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의 한 7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유가가 예. 70불이면 LNG 가격은 10불.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가 많이 오면서 미국의 그 셰일가스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쌉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낮아져서 예. 그런 면에서 싼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LNG로 만들면 이제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LNG 가격이 지금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마 10불쯤 될 거예요. 예. 근데 LNG 가격끼리 스팟에서 할 때는 이제 이게 뭐 15불이 갈 때도 있고 뭐 5불이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가격상은 아마 9불에서 14불 사이로 아마 LNG 가격이 알래스카 가격이 네.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정부에서는 얘를 6.5불 때까지 낮춰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생각일 뿐이다. 예, 예. 아직까지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을 다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제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알래스카 LNG 사업지의 비용, 이 비용이 자꾸 높아질 수 있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요인들이 뭡니까? 일단 뭐 생산하는 비용도 높은데 그 생산하는 비용이 높은 이유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추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작업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에서 작업을 하려면 예. 뭐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작업 기간이 추운데 혹한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동토 지역이라도 이제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간들이 있으면 1년 중에 한 4분의 1도 일하기가 적합한 기후는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공사 기간이나 탐사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에 한국도 동해에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얼음 가스 네. 얼음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탄 가스가 물이랑 섞여 있을 때 압력이 높고 추우면 얘가 네. 얼음으로 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예. 뭐 운송에도 문제가 있고 생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비용으로 환산이 되거나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LNG라든가 이런 걸 채굴해서 운송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작업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라 물론 미국 쪽이 아니라 러시아 쪽은 뭐 야말반도 쪽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노하우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어떤 비교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여긴 대충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다라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판을 좀 챙겨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마 9불에서 14불 사이인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은 한 6불에서 8불 사이가 보통 저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공장을 지어놓으면 얘는 24시간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영석유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 뭐 환경 안전 같은 게 상대적으로 미국의 타이트한 규정보다는 덜할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코스트 오버런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이제 미국은 국영석유회사에서 얘를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민간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판을 두드려 봐서 얘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 하면 들어오는데 예. 그렇지 않은데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일부 해결을 해주면 네. 이제 경제성이 회사 입장에선 좋아지겠죠. 전체 경제성은 그대로겠지만 네.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네.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를 일정 부분 나라 돈이나 또는 남의 트럼프가 나라. 언급한 그렇죠. 예. 한국이나 일본 돈으로 그럴 해결을 겁니다. 하면 예. 그럼 경제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영구 동토층에서 가스를 뽑게 됐다 했을 때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작업 기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생산되는 가스와 그러니까 가스를 생산하면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저 원유도 조금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네. 물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의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드레이트 발생되는 가능성도 있고 작업이 길어지거나 시추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탐사를 할 때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가스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그런 걸 또 하려면 작업 환경이라도 꼭 쾌적해야 되는데 동토층은 그것마저도 그렇죠. 열악하다 이 얘기군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원유 사업과 한번 비교를 했었을 때요. LNG 사업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원유는 액체고 네. 천연가스는 가스이기 때문에 부피가 보통 한 600배가 더 큽니다. 가스의 경우. 예.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생산하면은 소비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는데 그건 같은 대륙이 있을 때 얘기고 예. 만약에 뭐 알래스카에서 한국을 온다 그러면 배를 띄워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LNG 배를 만드는데 이게 영하 162도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네. 액체 상태로 가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많은 양을 담아서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스전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단에 석유가스를 개발해서 얘를 운송하고 LNG로 만들어서 쉬핑을 하는 것 중에 마지막 단계부터 컨펌을 받고 개발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뭐 대만이나 일본, 한국에 얼마야 LNG를 사다 줄 거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2,300만 톤 정도 될 거예요. 네. 1년으로. 그러면 한국이 한 4,500만 톤 쓰거든요. 예. 그럼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이 원유랑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시간도 생각보다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또 부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깔면 뭐 강관하는 회사들은 좋을 수도 있고 예. 뭐 한국처럼 조선이 발달된 회사는 LNG 운반선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사업이 될 때 안 될 때를 가정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략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워낙 천연가스를 또 많이 해외에서 수입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그래서 안정적으로 갖다 쓰기 위해서 기본골, 기저에 해당되는 건 장기 계약으로 우리가 확보를 네.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더 필요한 천연가스를 시장 수요에 맞춰서 그 시세 가지고 갖다 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기저로 우리가 잔뜩 갖다 쓰는 물량을 뭐 지금 카타르나 다른 데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될 바에 우리가 자본 투자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알래스카에서 사오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 게 뭐냐면 뭐 한국에도 이제 전개분 같은 게 있어서 예. 한국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건지 정책이 있는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르면 이 천연가스하고 원유 그다음에 석탄은 엄청나게 줄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 계약을 하면은 예. 불확실한 미래에 그 소비량이 감소할 거를 대비하면 이 전략을 피기가 엄청나게 그렇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베이스로 무슨 전략을 짜는데 그건 더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양을 가스공사에서 도입하는 양이 있고 또 민간 발전사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도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장기 계약보다 이제 스팟에서 그 현물로 이제 그때그때 구매하는 사오는. 것들의 그 구성 비율이 네. 점점 이제 커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원유를 딜을 하는 거는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산되는 국가도 많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팟의 물량을 사는 게 많은데 이 천연가스는 그걸로 하기가 그동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원유를 할 때 연동을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유가가 높으면 LNG 가격도 같이 같이 높아져요. 올라가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LNG 시장이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거에는 작았어요. 예.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 되면 예.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에 비해서 같은 열량을 낼 때 그 CO2 방출량이 60%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같은 화석 연료 안에서도 네. 이쪽으로 쉬프팅이 되는 건 분명해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아마 석탄을 아웃을 시키고 예.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LNG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탄소 중립이랑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도 불확실하고 화석 연료를 얼만큼 할 건지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에 관한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다들 조심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분명 기존의 화석 연료들 중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 사실이나 그런데 탈탄소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래스카에서 계속 사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여지도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도 알래스카 지역에는 천연가스가 생산은 되고 있잖아요.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가스를 생산하면은 불순물이 섞여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생산 설비를 생산을 갖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얘를 예.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산화탄소가 한 10% 내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팔아 먹으려면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깨끗한 가스만 팔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얘를 유전해서 생산하면 압력이 떨어지면 예. 지표랑 땅 속이랑 압력차가 줄기 때문에 잘 안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가스를 주입하게 돼요. 예. 아니면 이제 뭐 가스 자체를 주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피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제 원유를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원유는 이제 생산이 많이 될 때는 200만 배럴 이상 생산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남쪽으로 뽑아서 이제 해외에 보내거나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스는 없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은 없는데 왜 없었느냐면 그 앵커리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쿡 인렛이라는 지역에 이미 가스전이 인근에 많아서 예. 그거를 갖고 썼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향후 5년 안에 생산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가스 수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앵커리지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알라스카 자체.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북쪽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갖다 써야 줘야 돼요. 되는. 아.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800마일을 놓으려면 내수용으로만 해서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이왕 하는 김에 볼륨을 수출도 하고. 확창 늘려서 LNG 설비까지 다 한 다음에 일부는 내수용으로 쓰고 이제 나머지를 LNG로 만들어서 팔겠다. 네. 이제 그런 전략이 알라스카 그 LNG의 기본적인 전략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시설 투자를 할 때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산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AI 때문에 에너지가 대거 필요하다 할 정도로 지금 미국도 고민이 있고 네네. 또 우리나라나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등살 때문에 일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캐파를 엄청 크게 해서 대규모 인프라를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최대로 한 2천만 톤 이상 애뉴얼로 생산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아, 그게 이번 지금 자체. 논의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러시아의 뭐 야말 그런 데도 한 1,300만 톤 뭐 그 정도에서 2천만 톤 사이에 있는 것들인데 요즘은 이제 대용량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용량을 크게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자원이 천연가스가 매장이 많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공장을 한 번 전으면은 뭐 1, 2년 운영하고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3, 40년을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피드 가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이 공급하는 가스의 양이 많으면 인근의 그 매장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아마 기존에 그 알래스카에 있다고 생각되는 한 40 TCF, 예. 40조 입방 피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산하는 거를 아마 그 2천만 톤으로 계산을 해서 한 25년, 30년을 설계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에서 이 프로젝트를 꺼낸 거라서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이거 계속 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정권 바뀌면 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예.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정이랑 뭐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친환경주의자 아니면 이제 뭐 개발론자 예. 아니면 화석 연료를 옹호해서 뭐 에너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네.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뒤바뀌면서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예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 캐나다에서 오일 샌드를 생산해서 네. 이게 미국까지 갑니다. 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베네수엘라나 멕시코에서 나가오는 중진류의 양의 공급량이 줄으니까 얘를 캐나다에서 계속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증설을 미리 하려고 했다가 예. 그때가 이제 부시 예. 대통령 그다음에 뭐 아버지 아들 교대로 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오바마 그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20년 동안 안 됐어요. 아. 근데 그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 10년 안에 돼야지 되는데 예. 이 정권이 이제 4년마다 뭐 8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면 네. 이제 미국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파워가 크니까 서명 하나면은 다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야, 예전에 전례까지 있으니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주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예,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철수한 적도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 당시 상황도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트럼프랑 중국이랑 또 친할 때는 네. 중국이 2017년인가 그 전쯤에 아마 같이 알래스카 가스전을 개발하겠다는 뭐 MOU 같은 걸 아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없어졌는데 예. 그것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단계에도 중간중간에는 엑손모빌이나 메이저 회사들이 그걸 하다가 아마 22년도인가 3년도쯤에 아마 정식으로 사업성 없다고 하고 그냥 빠져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거는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도 분명하고 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랑 붙어서 예. 러시아의 그 야말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2019년에 처음 들어오고 이제 작년에 두 번째 들어오고 27년도 정도 되면 이제 사할린에 있는 것까지 중국의 북동부 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사실 미국의 가스가 중국 같은 별로 장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메이저 회사들이 다시 들어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의 돈으로 뭔가의 기초 작업을 해주면 네. 그때는 이제 불확실성도 많이 제거된 상태니까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 거리가 짧으니까 예. 뭐 운송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송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카타르나 또 호주 이런 데서 좀 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 거리가 짧습니까? 보통 알기로는 이제 지금 캐나다에서도 예. 캐나다 LNG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포션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드는데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쪽으로 오게 되면 뭐 20일이 넘게 걸리니까 네. 그 비용이 보통 뭐 1.5불짜리를 한 뭐 0.5불이나 1불대로 줄일 수 있으니까 한 뭐 많으면 0.5불에서 1불 정도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래스카 LNG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나 그래도 이런 이점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이제 시장이나 다른 거 상관없이 네. 그 지역만 보면 이제 동토에서 개발이라 어렵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거리가 짧으니까 네. 한국은 그냥 거리. 태평양만 건너서 오면 음, 그 수입을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이게 되면 한국한테 장점은 만약에 되면 네, 우리 투자와 상관없이 예,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데는 강관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동토 지역에 생산 설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뭐 플랜트 업종도 네. 좋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업에서는 이제 LNG 운반선을 한국이 잘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 대형 LNG 운반선을 뭐 수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음. 되기만 하면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있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올지 안 올지는 네, 아마 그 사업에 같이 파트너로 들어가는 회사들한테 줄 가능성도 크니까 예. 뭐 대만이나 일본도 각자 입장에서 아마 주판화를 튕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좀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공법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쉐일층에서 오일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데 수평 시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것도 또 경제성을 갖게 됐고 네네. 그리고 이 영구 동토층에서 일하려면 인건비 많이 줘야 된다 해주셨지만 또 진짜 곧 금년간 로봇이 그 추운 데서 마음대로 일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이 LNG 공법이나 뭐 기술 측면에서 오히려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 방법들 뭐 없을까요? 이제 그거를 모색을 하면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이 사실은 걸리긴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검증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로봇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예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더 생길 가능성도 큰데 네. 하다가 중단이 되면 이게 또 그렇네. 문제가 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 캐나다 LNG를 할 때 이 어차피 영하 162도로 하는데 현지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그러면 중동의 영상 40도에서 영하 162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 훨씬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산한 거는 그럼 우리가 한 MMBTU당 50센트, 0.5불 정도는 코스트를 다운시켰다고 하는 계산은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뭐 8불에서 이제 0.5가 차지하는 게 이제 나머지 극지방에서 개발하는 다른 리스크를 컴프로마이즈 하기에는 또 네. 뭐 어떻게 적을 수도 있는 양이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예. 그리고 이런 거 에너지 수출할 때 또 엄청난 또 전력이 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전력 조달을 아예 극지방에 SMR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해서 사실 러시아에서는 배 위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극지방에 놓고 그걸 바탕으로 천연가스 시추나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계획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도 차라리 그런 에너지 별도의 원전 시설이나 이런 걸 극지방에 놓고 뭐 환경적인 걸 일단 네. 떠나서요. 그렇게 해서 뭔가 추가적인 또 코스트를 조금씩 절감할 수 있으면 그 온도 낮추는데 5센트 세이브했고 여기 또 얼마 세이브했고 해서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이제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든지 발생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LNG 공장 현장에서는 그 가스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예. 전력은 가스 터빈으로 하고 어차피. 여기 에너지 공급은 그 생산돼서 나온 일부의 그 천연가스를 예. 연소를 하거나 얘를 활용을 해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쓰지 굳이 다른 거를 더 건설해서 추가 비용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 뭐 다른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LNG 공장에서는 그래서 생산되는 거를 한 뭐 10% 정도는 그 공장을 돌리는 데 쓰는 거고 거기에 또 뭐 수소가 필요하게 되면 수소를 또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어디엔가 또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천연가스 사업은 CCS 사업하고 네. 수소 사업이랑 다 연동을 시켜서 아마 알래스카도 장기적으로는 수소도 아마 볼 거예요. 아.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얘를 스프릿을 시키면 이제 이산화탄소랑 그 수소가 나오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또 가스전에다가 다시 묻어도 되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보면 밸류체인상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진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고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면이 진짜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 보이는 이 프로젝트 왜 미국이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는지 본인들은 원유도 많이 있고 다른 대안도 많이 있는데 왜 힘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왜 그럴까? 이게 뭐 정치적인 다른 얘기가 있는 건가? 에너지 문제 뒤에 다른 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쩌면 얼핏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캐나다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나. 왜냐면 이미 그 남쪽 지역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캐나다가 LNG 공장을 여러 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이미 생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제가 그냥 미국의 에너지 쪽을 보면 알래스카는 에너지가 다른 주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2, 3배 높아요. 그러면 그 알래스카 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가스전이나 뭐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LNG를 수입을 해다 써야지 돼요. 근데 이제 주지사 입장에서는 얘를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사업화해서 한번 그 세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일단 큰 그림으로 얘를 한번 내부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의 뭐 경제를 부흥하고 뭐를 해서 해외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원래 시작점은 앵커리지의 에너지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데서 출발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파가 어쩌면 캐나다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비 오일을 생산하는 것도 베네수엘라 거에서 가지고 오면 또 캐나다께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뭐 덤핑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캐나다랑 경쟁을 하게 되면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뭐 북극을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뭐 가서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는 것도 뭐 큰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젠다로 삼기에는 충분히 아마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관점에서 마저 여쭤보면요. 물론 교수님께서야 에너지를 공부하신 분이고 뭐 지정학이나 국제 정세를 공부하신 분은 아니지만 지금 에너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러우 전쟁 끝나고 유럽이 과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다시 갖다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유럽의 반영구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미국이 좀 더 뭔가 채워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알래스카 천연가스까지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뭐 일부 지금도 이미 LNG가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남의 일은 모르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이미 파이프라인도 연결돼 있는 러시아 거를 저는 제한적으로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일단.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점차 확 바뀌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원전이죠. 원전을 아마 포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제 석탄은 이미 이제 다 아웃이 되는 거는 누구나 왜냐하면은 그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석탄은
아마 아웃이 될 게 거의 모든 나라에선 분명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엔 캐나다 여쭤볼게요. 어젠가 그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가 중국과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은 캐나다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맞는데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 자구책으로 어떻게 보면 캐나다나 다른 데에 또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다른 생각도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캐나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이미 공표를 했잖아요. 뭐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니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반미 감정도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메리카 이름도 케네디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서로 위협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에너지나 나머지들을 그 머티리얼들이 많으니까 그런 네. 자원들을 그다음 뭐 목재부터 시작한 거를 아시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그 알래스카를 직접 그 천연가스를 개발하다 보면 땅 속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고 네네네. 그런 것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지금 미국인데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 기조와 부합해서 석유도 계속 안정감 있게 팔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도 개연성 있는 소리인가요? 그냥 엮은 얘기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트럼프의 본질상 뭐 이 사람이 그런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IRA 같은 것도 이미 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축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면은 그 서브시디를 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진 상태고 오로지 이제 화석 연료를 그냥 뭐 값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제 가스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빈 공간에 해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에 있는 양은 이제 미국 본토의 다른 데보다는 뭐 상당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렵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메탄가스를 천연가스를 LNG로 수출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싣고 와서 네. 거기다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장소가 음. 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네. 북쪽으로 또 올라가야지 돼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상은 아주 아이디어란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실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개의 허들들을 좀 넘어야 되고 그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런 스펙트럼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서 이제 잘 평가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가스를 채취하고 난 그 빈 공간 거기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성도 높고 나름대로 유용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것도 의구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게 많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원래 넷제로를 하거나 탄소 중립을 하려면 아예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겁니다. 아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랑 동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의 주성분이 탄화수소예요. 탄소하고 네.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태우는 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CO2가 방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방출된 거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을 때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뭐 압축도 하고 그다음에 포집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그 CCS 사업 자체가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투자를 한 10년, 20년 했는데도 예. 얘 아직 경제적인 상태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얘를 계속 갈 거냐. 왜냐하면 경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서바이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별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예. 지체될 것 같아요. 방향은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음. 이게 언제 될지 네. 그다음에 볼륨이 어떻게 될지 예. 결국 이제 스피드하고 이제 볼륨의 문제로 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산업은 좀 지체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일부에서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수소까지 이어지는 그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으니 그건 적어도 이 빈 공간에 넣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산업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린 수소를 원하지만 예. 뭐 회색 수소나 뭐 청색 수소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제 CO2를 처리하지 않고는 수소도 지금 별 그 미래에 대한 거는 답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 그렇군요. 야, 이 이산화탄소 포집까지도 여쭤봤더니 진짜 이것도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미국이 저도 이걸 왜 고집하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를 잘 모르겠다 말씀 주셨는데 진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대체 이건 어디다가 갖다 팔려는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럼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우리에게 또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개발하는 비용도 떠넘겼는데 생산한 거 안 팔리니까 그것도 떠넘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는 제도로 컨트롤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민간 사업이 될 것 같고 이 개발을 주도하는 거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갖고 있는 가스라인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조직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떠넘기고 안 떠넘기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한 10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뭐, 그 사이에 뭔가 또 변화가 예.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사업 단계에 대한 불확실성,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 생각한 거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향후 5년 동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 중에 일부 돈들을 여기에 투자하라고 밀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면 어느 정도까지 시작은 아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업의 경제성을 그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어쩌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진짜 이게 결국은 시작은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도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주요 공급처 노릇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타르, 호주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러시아도 있고요. 그들 국가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또 하나 유력한 곳이 또 생기면 서로 가격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보다 특히 이 천연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또 좀 휘청일 수 있는 요소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야말이나 이제 극지방 근처에서 개발한 것들이 넘어가면 만약에 이제 유럽이랑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캐나다도 아마 타격을 받을 거고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뭐 20-30년 공급이 가능한 같은 대륙의 장점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이 이미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그냥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면 이제 경쟁에서 싸게 들여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러시아에서 그 PNG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그 PNG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마 여유가 생기고 뭐 러시아나 같은 우방인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여러 정책 자문에 특히 에너지 정책 관련한 자문회의도 많이 들어가고 하실 텐데 우리가 에너지 수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셨던 캐나다의 우방이지만 위상이 조금 미국의 의존지향적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 경제 구조에서 취약한 면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까지 이런 에너지 개발이나 수급을 결정하는데 다 같이 고려하고 의사결정을 각 국가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원별로 또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 단계별로 포트폴리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느 나라마다 다 똑같은 게 이게 이제 정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이제 갔다 왔다를 반복하게 되면 제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뭐 쌓이는 거 없이 그냥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중국은 이렇게 판세가 돌아가는 게 나름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 주셨는데 네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나고 종식되는지가 있고 예. 거기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미 적응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고 예. 거기에 이제 배터리 산업이랑 그 관련된 것들을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랑 예. 그다음에 일부는 아마 독일도 이제 석탄이 많았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하고 탈 원전까지 했었는데 아마 이제 탈 원전을 취소하는 나라들이나 뭐 SMR처럼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걸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힘을 받아서 예.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최근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 국가인 카타르 같은 경우도 증산 계획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알래스카 LNG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개발에 성공하고 실제 여기서 일부라도 갖다 쓰기 시작하면 중동 국가의 그 천연가스의 경쟁력 이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마 5년 정도는 공급이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 위주가 되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다 쓰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기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하게 되면 한 30년씩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향후 지금 건설되는 것들이 다 계획대로 되면 네. 이제 공급이 이제 우위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계획들이 만약에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서 네. 소비량이 적은 거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으면 예. 어쩌면 또 공급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대부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아니면 전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예. 봐야 그 방향성이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뭐 한국처럼 100%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뭐 하라고 그냥 푸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열매만 따먹으면 되니까. 그렇네요. 예. 진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상황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가스를 공급하는 단가를 국제 시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전 세계 국가들이 가스 많은 국가들이 서로 막 경쟁해서 가스 우리 것 좀 갖다 쓰세요 하면 좀 싸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싸게 그렇죠. 갖다 쓸 수 있으니 우린 가만히 있어도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이는데 소비국 입장에서는 네. 붐이 일어나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같이 공급에 참여하라고 하는 왜 하필 트럼프는 우리와 일본을 딱 지목했을까요? 근데 거꾸로 왜 좋으면 자기네들이 하지. 네. 왜 남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를 자기네도 다 아는 거고. 아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한테 얘기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럼 딱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관세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 네. 한국, 일본, 대만.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잘 듣게 아이고, 만들 참. 수 있는 그죠? 그냥 안 보이게 팔목을 비틀 수 있는 구조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끝단부터 컨펌을 해줘야 예. 이게 나중에 발생할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냥 안 일어나면은 그냥 다행인 거고. 예. 어찌 보면 결국 한국에게 장기 계약으로 우리 거 무조건 뭐 10년 이상 갖다 쓰는 그런 계약까지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은 요구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대부분의 LNG 계약은 장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5년 단위로 가격을 변동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네. 예. 그러면 조금 교수님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 많은 국가들이 과잉 공급할 수 있는 판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좀 더 유리한 면이 많은데 예. 여기에 우리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 한국이라든가 뭐 또 대만까지 해서 네. 우리들끼리 좀 연대를 해서 우리는 안 할게요.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에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제안을 드린 게 예. 약자끼리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중복 투자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 전체 공급량 중에 장기에 안 걸려서 새로 신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그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마 단체로 하면 자국민한테 비난을 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 너 혼자만 들어가서 이렇게 망했느냐 아니면 사업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서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은 단체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자 이 얘기신 네네. 거군요. 네. 아, 단체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저는 단체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못 하느냐. 그것도 그러면은 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압박이 더 심하지 않을까. 아, 네. 왜냐하면 예. 뭐 세 나라 합쳐봤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네. 같기도 하고. 예. 사실 요즘 진짜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네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도 사실 일본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그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된 게 있는데 좀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은데 에너지 쪽도 혹시 얘기를 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또 에너지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좀 많이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계약 방식, 어떤 계약 구조, 또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제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사업의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제 모든 국민이 알듯이 뭐 관세 그다음에 국방과 관련돼서 이미 엮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쉽지는 않죠. 않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불확실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선뜻 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시작하겠다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이 사업 밸류 체인이 개발,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LNG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끝에 구매 쪽부터 서서히 그 나뭇가지의 끝자락부터 네. 컨펌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연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계약이 어차피 끝단부터 다시 역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 이게 컨펌이 돼야 앞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직접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 뒤로 미룰 수 그쵸. 있도록 예. 천천히 그거부터 진행을 해가면서 상황을 보자. 예. 이런 의견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뭐 구매하다가 조금 더 압박을 하면 뭐 LNG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뭐 그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이게 좌초가 되면 예. 엑시트 플랜이 빨라야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요, 우리 쉐일도 처음에는 경제성 없다 갑론을 박이 너무 많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쉐일 자체 산업을 의구심을 갖지는 않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술 개발이 계속 빨라지고 있으니 저 끝단부터 단추를 천천히 꿰다 보면 한 10년, 15년 지난 뒤에는 야, 여기서 생산하는 게 오히려 이제 해볼 만한 일의 기술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뭐 가능성은 있는 아, 거죠.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셰일이 나온 거는 다른 오일이 없기 때문에 셰일을 네.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 있어요. 예. 파이프라인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것보다 예.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되게 유리하고 그 기술들을 과거 20년 동안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네. 그 상업화가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준비 기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위치적 그다음에 에너지 상황상 미국은 유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북미가 그런 요건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얘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볼 필요도 있죠. 아,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이게 떠오릅니다. 예전에 저도 에너지 관련한 경제성 분석하는 일을 해봤었는데요. 쉐일 그때 그 당시에 경제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맨 앞단에 첫 단추 얘기해 주셔서 네. 그 쉐일층이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로 있고 이걸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여러 초기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돈 붓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때 그 투자했던 회사들은 다 망했는데 맞아요.
그 지질 탐사했던 그 자료들과 그 데이터와 이건 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뒤에 회사들은 오히려 투여 비용이 덜 들어서 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한 소리도 맞아요.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그 앞단에 투자만 하고 다 망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 기업들만 돈 버는 상황도 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석유가스 쪽의 기술 개발이 예. 항상 기술 개발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상업화가 되는데 2, 30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기술이 뭐 실험실에서 하건 대학에서 뭐가 나오건 테스트를 하더라도 얘가 상업적으로 연결되려면 한 20년 걸려요. 예. 그런 그 리드 타임이 길어서 네. 이쪽 분야를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 일을 하면은 아마 답답해서 못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